의지가 된다. 이처럼 앞찰나에 사라진 같은 종류의 심과 심소는 뒤찰나의 같은 종류의 심과 심소에게 등 무관연이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 짧게는 한 몇 초 만에 끊어지는 생각이 바뀌는 수도 있지만 누군가가 미웠다든지 혹은 복권의 말이 100억이 당첨됐다면 그 생각이 하루 종일 갈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꼬리를 물고 생각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그것이 등 무관연이다 이 말이에요. 앞에 있는 생각을 이어가지고 또 뒤에 생각이 이어져 나가고 또 뒤에 있는 생각이 연이 되고 인이 되고 또 그 다음 뒤의 생각을 이어져 나가고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생각이 일어나죠. 그것이 등 무관연입니다. 동등하게, 등자는 동등하게 간격이 없이 의지가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등 무관연입니다. 가령 앞찰나 제60은 뒤찰나 제60의 등 무관연이 되고 앞찰나의 안식은 뒤찰나의 안식의 등 무관연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 이어져 나가는 이것을 등 무관연이라 한다. 그 다음에 소연년, 이것은 대상입니다. 소연년은 심과 심소법의 대상이다. 즉 인식의 대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컵을 생각한다고 할 때 의식을 능년이라고 하고 주관이라고 하고 컵을 소년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것을 컵을 이제 대상을 소연이라고 하잖아요. 반년되는 바의 대상. 그래서 소연하면은 소자는 바소자이기 때문에 반년되는 바 이렇게 한문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소연이라고 한다. 이때 의식은 컵이라는 소연을 의지하여 일어난다. 소연연에서 앞의 연은 반연하다, 인식하다 그런 뜻이고 뒤의 연은 의탁하다, 의지하다의 뜻이다. 따라서 소연연이라는 말은 인식되는 대상, 즉 소연이 심법이 일어나는데 의지가 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소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나라고 하는 이 주관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달을 바라볼 때 달이 이 대상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대상이잖아요. 이것이 주관인 능연이 되고 이것은 소연이 됩니다. 능과 소예요. 능이 할 능자니까 주관이고 이것은 이 대상이 되는 소예요. 아소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주관과 대상. 그러니까 이때까지 했던 것은 여기에 있는 인연이 이렇게 바깥으로 펼쳐 놓은 것을 인연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생각이 계속 이렇게 이어져 나가는 이것이 등 무관연이고 그 다음에 여기 주관에서 대상으로 했을 때 이 대상이 소연연입니다. 그 다음에 정상연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데 정상연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달을 볼 때에 내 눈이 주관입니다. 주관이고 이 달이 이 대상이에요. 그러면 주관과 대상이 있으면은 이 둘만 있으면은 이 달이 보이느냐면 안 보여요. 그러면 뭐냐면 이 태양이라고 하는 이 매개가 있어야 됩니다. 이 태양이 여기 달이 비춰가지고 내 눈에 들어오는 이 매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5가지 뭐라 했죠? 촉자기 5가지의 그 뭐냐 촉이 있고 수, 상, 사라고 하는 이 제목이 뭐였죠? 변형심소. 변형심소.
신소입니다. 이 변형 신소가 작동이 돼야 돼요. 이 달이라고 하는 대상만 있고 주간이라고 하는 이것이 있으면 볼 수 있느냐면 안 돼요. 태양이라고 하는 이 빛이 이렇게 반사되고 이렇게 들어오는 이 촉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정상면입니다. 그러니까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종자가 바깥에 튀어져 나오는 것이 인연이고, 그 다음에 등무관연은 이 생각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는 것이고, 소연연은 대상이고, 그 다음에 정상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 외에 나머지 일체가 전부 다 정상연입니다. 이 대상을 볼 때만 해도 촉, 자기, 수상사처럼 태양이 있어가지고 이 빛을 비춰주는 매개가 없으면은 우리가 이것을 못 봅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를 모두가 정상면이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컵을 소연이라고 한다. 이때 의식은 컵이라고 하는 소연을 의지하여 일어난다. 소연연에서 앞의 연은 반연하다, 인식하다의 뜻이고, 뒤의 연은 의지의 뜻이다. 따라서 소연연이라는 말은 인식되는 대상이 심법이 일어나는데 의지가 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소연연은 대상입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정상면은 아까 설명했지만 그 나머지 전체가 정상면이기 때문에 정상면이 범위가 제일 넓습니다. 이렇게 보면 정상면은 정자가 이게 그 정가할 정자에다가 상자는 위상자입니다. 그러니까 힘을 주는 에너지라는 뜻이에요. 정상면은 정자는 더할 정자에다가 상자는 위상자, 더 위쪽으로 더해지는 연이다. 이 말은 힘을 주는 에너지다 이 말이에요. 뛰어난 세력과 작용이 있어서 나머지 법에 대해 따르거나 거스르게 한다. 위에서 말한 인연, 등무관연, 소연연도 이러한 작용이 있지만 이때 정상면은 그 셋을 제외한 나머지를 말한다. 나머지 전체를 말한다. 여기서 따르거나의 뜻은 지금 법에게 도움을 주는 경우를 말하고, 거스른다라고 하는 뜻은 지금 법에 장애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날씨가 추워져서 나무잎이 노랗게 변하는 경우, 추운 날씨는 푸른 잎을 사라지게 하니 그 점에서 장애가 되고, 노란 잎을 생겨나게 하니 그 점에서는 도움이 된다. 뭐 이런 것도 다 정상면입니다. 정상면의 범위가 너무나 넓으니까요. 또 비가 오면 우산 장소에게는 좋지만 지킨 장소에게는 좋지 않다. 이때 비는 우산 장소에게는 도움을 주지만 지킨 장소에게는 장애가 된다. 이런 점까지도 전체가 다 정상면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상면의 범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처럼 앞의 셋, 인연, 등무관연, 소연연을 제외하고 어떤 법에 대해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그 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이 법을 정상면이라고 한다. 이렇게 사연이 함께 하바에 일어나는 법은 유의법이다. 유의법에서 위라고 하는 것은 할위, 한나라고 하는 위는 행할 행과 같은 것이다. 위 또는 행은 조작이라는 뜻으로 마음작용을 말한다. 마음의 분별에 의해 세상을 펼쳐지고 나에게 인식이 된다. 그런데 무의법은 그렇지 않다. 무의법은 이런데 무의법은 뭐냐는 것이에요. 말 그대로 일체 조작, 마음의 분별작용이라는 것이 없다는 말이다. 비록 무의법 또한 인식의 대상이 되어 소연연에 해당되지만 무의법이 사연으로 구성된 법은 아니다. 다르게 말하면 무의법은 식의 소연연이라고 하는 것 대상입니다. 대상이 되지만 그렇다고 하여 무의법은 연기된 법이 아니다. 즉 무의법은 연기가 아니다. 무의법은 연기가 아니라는 말은 유식론서 곳곳에서 나온다.
연기법을 신주단지처럼 여기고 모든 법은 다 연기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무위법은 설 자리가 없게 된다. 보통 우리가 불교를 연기법이라고 합니다. 인과 연이 합해가지고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연기법이라고 하는데, 그럼 무위법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인연법이라고 하는데 인과 연이 모여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은 전부 다 허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인연법을 연기법을 다른 말을 말하면 무상법이에요. 항상 되는 것이 없는 것, 허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무위법은 뭘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연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내 마음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머릿속에 있는 기억 종자가 이것을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가르치는 이유가 뭘까? 이것을 집착하지 말아라 이 말이잖아요. 이것을 집착하면은 유의법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집착하지 않으면은 무의법이 돼요. 그러면 무의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을까? 그러면 이것은 허상이니까 우리가 이것을 허상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됩니다. 이것을 딱 보면서 이것이 허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볼까? 쉽게 말하면 내 자식이 있는데 내 자식이 진짜라고 믿고 있는데 그 자식이 내가 만든, 내 의식이 만든 허상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믿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 자식이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증명할 때 우리는 보통 우리 그 교과서에 가르치기를 어떻게 하느냐면은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능명이라든지 기신론이라든지 원각경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대상이에요. 통별이에요. 그러면 일어나기 전에 의식이 일어나기 이전에 그 자리는 한이 없다. 그럼 그 자리를 발견하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것이 무위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리를 어떻게 발견할 것이냐? 우리가 번뇌가 일어나더라도 번뇌가 일어나는 마음을 가만히 바라보는 그 자리는 고요해요. 그러면 고요한 이것이 무위법이냐? 아니요. 고요함을 바라보는 주관이 있고 고요함이라고 하는 소연이라고 하는 대상이 분명히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인 있고 내가 나라고 하는 주관이 있고 그 안을 바라보는 대상이 있어요. 주관과 대상이 나눠져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는 무심의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무심의 자리를 보는 것이 무위법인데 이 무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없는 자리예요. 없는 마음이에요. 없는 마음을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없는 마음을 우리가 인식하려고 하면은 결점이 생겨요. 무심이라고 하는 이것은 없는 마음이에요. 이것을 마음이 없다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되고 없는 마음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무심의 자리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느냐? 인식한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이죠. 왜냐하면 마음이 일어나야만이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심은 마음이 일어나기 이전이에요. 그러면 그 자리를
우리가 인식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면 이 무심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렇게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뼈다귀에 있는 이 마음이 이 본성이라고 하면은 이 일어난 마음밖에 우리는 못 봅니다. 그러면은 이 마음이 조용해지면은 이 본성을 우리는 볼 수 있느냐? 본성은 못 보는 거예요. 본다고 하면 그게 모성이 생기니까. 그러면 무심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마음인데 우리의 마음은 전부 다 허상이다 이 말이에요. 허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일체 일어나는 것은 꿈이고 환이에요. 꿈이고 환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없는 줄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없는 줄 깨닫고 그 몸이 바람처럼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무심이라고 하는 이 자리를 우리가 체험을 하려고 한다든지 그 자리에 머물려고 한다고 하면은 이건 모순이 생깁니다. 그럼 머물려고 하면은 주관과 객관이 나머지예요. 어떠한 상태로? 그러면은 주관과 객관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자리가 무심인데 이 무심의 자리를 우리가 체험을 하려고 하면은 불가능한 자리예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깨달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깨닫는데 어떻게 깨닫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나라고 하는 이 생각을 일으키면 이미 무심이 돼요. 분별이 돼요. 그러면은 이 분별을 다 깨버리면은 무심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양면으로 이렇게